1554년 3월 런던탑. 이곳에는 두 명의 남녀 죄수가 같은 죄명으로 각각 다른 방에 투옥되어 있었다. 둘의 죄명은 잉글랜드 왕에 대한 모반죄 가담이었다. 본인들은 물론 대부분의 런던 사람들은 그들이 곧 처형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먼 훗날 한 명은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군주가 되고 다른 한 명은 그녀를 사랑하며 충성을 바치는 평생 바라기가 된다. 위험하지만 불꽃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보자. Love for History Channel. 남자 죄수는 22살의 로버트 더들리경이었다. 로버트 더들리경의 아버지는 노선벌랜드 공작이었으며 그는 에드워드 왕 제2기간의 실질적인 정치적 실세였었다. 하지만 노선벌랜드 공작의 야망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에드워드 왕이 죽자 왕이 계승자를 추대하는 과정에 그의 며느리였던 추저가의 딸 제인 그레이를 왕으로 추대하게 된다. 문제는 제인 그레이의 왕위 서열이 3위밖에 안 됐다는 것이다. 이에 헨리 8세의 딸이었던 메리 공주가 런던으로 분노의 진격을 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쿠데타로 몰려 노선벌랜드 공작 본인은 물론 6자들과 그의 며느리 제인 그레이를 유신 모든 가족이 런던탑에 투옥된다. 그들은 그 재판을 거쳐 모반죄로 모두 참수를 당한다. 직접적 연관이 없었던 더들리경만이 간신히 목숨만 걸린 채 석방된다. 석방 후 더들리경은 그의 아내 에이미 롭저르트가 있는 버크셔에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때 더들리경은 그의 아내 말고 다른 연인이 있었다. 바로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21살의 엘리자베스였다. 그녀는 헨리 8세의 딸로 태어나지만 어머니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서자로 강등된 신분이었다. 헨리 8세 사후 두 명의 이복 형제가 왕위에 올라갈 때마다 모반의 누명을 썼던 엘리자베스. 두 번의 역모라는 주운 글씨는 그녀를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게 된다.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 전폭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로버트 더들리였었다. 더들리경조차도 넉넉지 못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시절 잘생기고 예술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던 젊은 귀족에게 엘리자베스는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9살 때 궁정 학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그들의 우정은 자연스레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엘리자베스는 1558년 11월 17일 마침내 잉글랜드의 영왕으로 즉위한다. 여왕 즉위 후 엘리자베스는 연인인 더들리경을 왕실 최고의 말관리자로 임명하고 채찍꾼으로 옆에둔다. 그들은 주변의 누굴 눈치를 안 보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다. 이들의 애정 행각은 스페인 대사가 거의 국왕에게 보고한 공식 문서에서도 적나라하게 나와있다. 엘리자베스의 로버트 더들리에 대한 총애는 너무 각별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의 방에서 나오질 않았다. 물론 이 둘의 소문은 요크셔에 있는 로버트의 아내 에이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에이미를 힘들게 했던 건 남편과 여왕의 스캔들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여왕이 에이미를 암살하고 그와 결혼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풍문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음식을 먹기 전 걔에게 먼저 시식 후 먹었다고 한다.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1559년 에이미는 유방암으로 추정되는 중병을 앓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1560년 결국 사고가 터지게 된다. 에이미가 혼자 있었던 집 2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목뼈가 부러져 즉사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더들리경은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무척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더들리경과 여왕 중에 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궁정에서 꾸린 조사단을 파견하면서까지 사건 진화에 힘쓰게 된다. 조사단은 사고사 판정을 내리지만 잉글랜드는 물론 유럽 전 지역은 엘리자베스 스캔들로 시끄럽게 된다. 에이미 사망사건은 사고사인지 사살인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사살이라고 보는 입장은 이렇다. 에이미가 실족한 2층집 계단은 폭이 넓고 단이 낮아 발을 헛 디딘다 해도 목뼈가 부를 정도 나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밀지 않고서는 낙상해서 죽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고사의 입장은 유방에 있던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게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암이 전이된 뼈와 근육이 약해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굴러떨어졌던 것이다. 그 후 더들리 경은 12년에 걸쳐 엘리자베스에게 초혼을 한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결혼에 대한 본인의 신념과 정치적 부담감에 더들리 경의 초혼을 모두 거부한다. 결국 그녀가 자신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 로버트 더들리 경. 1578년 44살의 더들리 경은 메리 전 여왕의 손녀인 레티스 노티스와 재혼을 한다. 하지만 그의 재혼에 엘리자베스는 대노하게 된다. 더들리 경과 레티스를 궁정에서 추방하며 그를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선언한다. 그리고 여왕은 레티스 노티스를 죽을 때까지 미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더들리 경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후 몇 년 후 더들리 경이 평소에 간절히 바랬던 에스파냐 파견군 사령관으로 임명해준 것을 보면 말이다. 시간이 지난 1588년 위암을 앓았던 로버트 더들리 경이 사망하게 된다. 더들리 경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엘리자베스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그녀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9살 때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질과 같은 사랑과 우정은 더들리 경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만 것이다. 그가 죽고 15년 후인 1603년 4월 28일 그녀도 영원히 잠이 든다. 그녀가 죽기 전 15년 동안 잠들 때마다 옆에 두었다던 보석함에서 로버트 더들리의 편지가 발견된다. 그 편지에는 엘리자베스의 자필로 그의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고 한다. 저희 우아한 여왕님께서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하여 어렵게 편지를 쓰는 불쌍한 신하를 용서하소서. 최근 몸이 아프셨다는 것은 괜찮으신지요? 저희 기도의 가장 주된 바람은 여왕님의 건강과 장수입니다. 아픈 저에게 여왕님만이 약입니다. 건강하게 완치되어 당신의 발에 키스하고 싶습니다. 라이코트에서부터 오늘 이 목요일 아침까지 저는 항상 충실하고 순종적인 당신의 하인입니다. This is the emergency broadcast system. The station is advising that you stay in your home. Love for History channel. We shall walk. We show up in the party, fire than everybody. We show up in the party.